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을사년 6월 달띠 여러분에게 대운이 찾아오지만 이 색깔 옷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김이 빠지는 느낌이셨나요? 카드값, 직장 스트레스, 건강 걱정이 겹쳤다면 이번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새벽 딸기 어둠을 깨든 묵은 걱정을 밀어내고 재물기회 건강, 세 박자가 동시에 열릴 때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길일과 흉일, 한 달 동안 피해야 하는 색상과 행운의 숫자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배경에 흐르는 777시 주파수가 재물운을 부드럽게 끌어올리고 있으니 바쁘다면 틀어만 두셔도 좋습니다. 최소 2번 돌려보고 중요한 문장은 휴대폰에 옮겨두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남겨주세요. 구체적 언어로 기록된 소망은 실현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면 시너지 효과도 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달 최신 띠운세와 재물 팁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고 가족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기운이 배가 됩니다. 더 구체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을 체크해 보세요. 일상에서 금 흐름을 정돈하고 길한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6월 달띠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 색깔 옷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 달띠에게 흘러오는 기운은 새벽 달 어둠을 뚫고 울며 하루의 서막을 알리듯이 묵은 걱정을 밀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드라마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갈등이 있어야 재미가 있듯이 이 흐름은 자잘한 파고도 함께 실어옵니다. 흐름의 파고를 읽지 못하면 좋은 타이밍의 힘을 제대로 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달력 첫 장을 넘기기 전에 어느 날에 힘을 주고 어느 날에 물러날지 미리 마음속 밑그림을 그려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을사년 에너지는 불과 바람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불은 불씨를 키워 열정과 추진력을 만들어주지만 바람이 세면 불길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지요. 달띠 자체가 금 기운을 품고 있으니 불은 금속을 녹이거나 단련하거나 둘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번 달 초수는 불이 금속을 단련하는 긍정 구간, 중수는 열이 과해 금속이 약해질 수 있는 경계 구간, 그리고 하수는 바람이 잠잠해지며 다시 온도가 안정되는 회복 구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순에는 겁 없이 용접하듯 적극적으로 용단을 내리고, 중순에는 불길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누그러졌다가 하순에 다시 칼날을 다듬는 흐름으로 일정을 설계해 보세요. 이제 금전운과 재물운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초순에는 예상 못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멍이 대체로 생활비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다음 학기 자녀 교육비 인상이나 가족 병원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 빚으로 막아버리면 중순에 더 큰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용이 밀려와 악순환이 되기 쉬우니 먼저 지출을 항목별로 분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는 꼭 필요한 안전 관련 수리만 하고 외관 도색은 하순으로 미루는 시기입니다. 중순이 되면 금전운이 잠깐 식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에너지장에서는 돈줄이 멀리 차오르다가 다시 흐르는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순에는 비운동성 자산의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어두는 습관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내 복지 포인트를 현금성으로 전환하지 말고 건강검진 쿠폰 같은 실질 혜택으로 돌려두세요. 자영업자는 마케팅 광고비를 일시에 크게 쓰기보다 고객 후기 이벤트처럼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돌려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순에 접어들면 금전의 물결이 다시 맑아집니다. 특히 26일 저녁 시간 슈퍼나 편의점에서 우연히 장본 금액이 행운의 숫자와 겹칠 때 작지만 반가운 당첨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분산이 답입니다. 코인, 주식 펀드 등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작은 가격 변동에도 마음이 동요하니 이미 편성된 비중을 유지하며 시야를 넓히세요. 그리고 목돈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하순 후반 길일에 맞춰 계약하면 추가 할인이나 사은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한 가지 주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을사년 불기운이 폐호흡기 계통을 압박하고 동시에 금속성으로 목 근육을 긴장시켜 어깨 결림이나 만성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직장인은 장시간 컴퓨터 업무 후에 어깨를 으쓱하며 돌려주고 열을 식혀주는 냉찜질 패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50대는 체중 증가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매일 저녁 30분가량 빠르게 걷기만 해도 슬개골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60대는 혈압이 요동칠 수 있는 오후 3, 4시쯤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유도하면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어르신은 담배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아침보다 저녁 흡연량을 줄여 밤에 폐가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귓볼 부위에 따뜻한 손을 대고 살살 문질러 교감, 신경을 안정시키면 잠들기 쉬워집니다. 이달 달띠와 궁합이 잘 맞는 띠를 조금 더 상세히 봅시다. 토끼띠는 목이 금을 조련해서 강함 속에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사이면 논리와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결과물이 탄력을 받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사소한 다툼도 이틀 안에 금세 풀리니 큰 걱정은 없습니다. 용띠는 토 기운으로 금을 돋보이게 하고 수 기운으로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손색이 없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용띠가 던지는 한마디 조언이 법적 허점이나 세금 문제를 미리 걸러줄 수 있으니 자세히 귀 기울이세요. 반면 쥐띠와 말띠는 이번 달만큼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쥐띠는 정보량이 많아 달띠를 번아웃으로 몰 수 있고 말띠는 불기운이 겹쳐 과열 경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고 잠시 가벼운 안부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 중 첫째 녹슨 가위입니다. 둘째는 액자 뒤에 숨은 오래된 명함철입니다. 과거 사업이나 인맥의 잔재가 먼지 속에 숨어 있으면 금 기운의 흐름이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건전지가 누액된 오래된 리모컨입니다. 전기 기운이 새어나오면 재물 기운도 새나가니 리모컨 뚜껑을 열고 건전지가 부풀어 있으면 즉시 교체하거나 새 리모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달띠가 피해야 할 흉의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력 5월 12일은 물이 불을 제어하는 반대의 흐름이 극대화되어 달띠의 금이 단련되지 못하고 갈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자는 이날 확장 계약을 피하고 직장인은 상사와 감정 대립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력 5월 20일은 바람의 방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녀 사소한 소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작업 실수가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니 마감 일을 앞당겨 전날에 끝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양력 기준으로 6일과 17일은 달의 자미성이 약해지는 구간이라 피로감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야간 운전이나 무리한 등산은 피하십시오. 길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음력 5월 8일에는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며 새싹이 땅을 밀고 올라오듯이 기회를 뚫고
올라오기에 좋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 계좌, 이체를 통해 저축하면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효과를 봅니다. 25일은 동서남북 사방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날입니다. 발표, 협상, 프로포즈 같이 결과가 분명한 일을 택하면 성과와 칭찬이 동시에 따릅니다. 특히 취준생이나 이직 준비 중인 분이라면 이날 오후 2시 면접 시간을 잡아보세요. 자연스러운 미소와 선명한 목소리가 면접관의 인상에 깊게 남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5와 8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23입니다. 5와 8이 합쳐 13이 되고 13과 10을 더해 23이 되는데 이 숫자가 을사년과 합쳐지면 생기와 변혁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가격이 5858 혹은 2323으로 끝나면 소량이라도 추가 적립 혜택이 붙을 수 있으니 재미삼아 기억해 보세요. 행운의 색깔은 따뜻한 노란빛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톤을 좀 더 세분하면 유채꽃처럼 맑은 연노랑이 초순 행운을 부르고 꿀빛이 감도는 황금빛 노랑은 중순 기운을 보충합니다. 하순에는 살구빛과 겨자빛이 섞인 노랑이 금 속성을 안정시켜 줍니다. 반대로 회색은 피해야 할 위험색입니다. 회색 정장은 차분해 보여도 이번 달은 활력을 끊는 칼날입니다. 회색이 꼭 필요하다면 안감이나 포켓 스퀘어의 노란빛 포인트라도 더해 기운을 돌려보세요. 로또 운세를 세대별로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생 57년생은 우편 배달음이 들리는 오전 11시 전후에 복권 판매점을 지나면 묘하게 발길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직감이 오면 웃으며 1,000원짜리 5장만 투자해보세요. 작은 당첨 3번이 이어져 가게에 재미난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기유생 69년생은 하순 26일 길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 편의점에서 점포용 자동 발권기를 이용하면 5,000원 이상의 보너스 당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을유생 45년생은 중순 15일 오후 4시경 도서관이나 북카페에서 책을 읽다 우연히 보게 된 숫자 조합을 메모해 두었다가 하순에 복권으로 옮기면 내달 월급에 넉넉한 보너스가 붙는 듯한 연금성 당첨이 기대됩니다. 또한 달띠 중에서 50대 이상은 모아서 공동 구매하는 조합 복권보다 단독 구매가 에너지 흐름에 더 맞습니다. 반면 40대 이하라면 친구나 가족과 웃으며 함께 사는 것이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과욕을 삼가고 적당한 기대치로 즐기라는 점입니다. 돈은 채취가 진한 곳으로 모이는데 탐욕에서 나는 냄새는 기운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직장운과 사업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직장인 달띠는 이번 달 초순에 팀 재편이나 부서 순환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보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세요. 예컨대 꼼꼼한 보고서 작성 능력이나 유머러스한 발표, 스킬을 짧은 회의 자리에서 보여주면 상사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중순에는 연차를 하루 쓰더라도 자기계발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 시험 원서를 접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순에 인사평가를 앞두고 성장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갑작스럽게 떠오른 프로젝트 리더 자리에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초순에 SNS 댓글이나 리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고객이 남긴 불만이나 제안 중에 금쪽 같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면 매출이 서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중순에는 불필요한 재고를 과감히 떨궈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계절이 지난 의류나 유행이 지난 전자기기는 단가를 낮추더라도 후려쳐서 내보내고 현금 흐름을 정리하세요.
그래야 하순 황금 타이밍에 신상품 론칭 비용을 여유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애정운도 간단히 짓습니다. 싱글인 달띠는 중순 16일부터 20일 사이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밟고 노란 계열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활용하면 첫인상이 부드럽게 다가갈 것입니다. 연애 중인 분은 하순 24일 영화관이나 전시회 데이트가 관계 진전을 돕습니다. 커플 사이 사소한 갈등은 감정을 포장한 회색 말투로 돌려 말하지 말고 투명한 대화로 해결하세요. 결혼한 달띠는 배우자와 가계부를 함께 점검하되 지출 감소보다는 장기 목표를 시각화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나누면 버킷리스트 실현 속도가 빨라집니다. 꿈 해몽을 기대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달띠가 이번 달에 꾸면 좋은 꿈은 맑은 노란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면이 나오는 꿈입니다. 이는 금과 토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순환시키는 상징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 선물이 들어올 길몽입니다. 반대로 회색 구름이 어깨 위에서 빙빙 도는 꿈은 건강 경고이므로 기상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폐를 적셔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풀어주세요. 풍수 길방향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달띠가 집 안에서 기운을 끌어올릴 방위는 동남향입니다. 창문이 동남으로 나 있다면 아침 10시에서 정오 사이 10분만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이세요. 빛이 노란 기운을 데리고 와 거실에 머무는 금 기운이 반짝입니다. 침실은 베개 방향을 북으로 두고 잠들면 머릿속 잡생각이 정리되어 숙면과 직관력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책상을 놓을 때는 의자를 등지는 벽 쪽에 작은 노란 스티커를 붙여 두면 집중력과 재물복을 두 마리 토끼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옷 색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란빛이 행운을 부르지만 모든 노랑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형광빛이 강한 네온 옐로는 빛의 파장이 지나치게 흩어져 에너지를 분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표나 거래 자리에선 연노랑 파스텔이나 꿀빛 노랑처럼 시선이 부드럽게 모이는 톤이 적합합니다. 반면 탁한 회색은 금 기운을 풀릴 듯 말 듯 애매하게 가로막습니다. 회색 정장을 꼭 입어야 한다면 셔츠를 연노랑으로 바꿔보시고 혹은 손목시계 밴드를 노란 가죽으로 교체해 균형을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색 조합이 실제로 미묘한 인상을 갈라놓는다는 후기가 많은 편입니다. 끝으로 한 달 운세를 갈무리하며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초순엔 새로운 기회가 멀리서 찾아오니 열린 귀를 준비하시고, 중순엔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에너지를 비축하며, 하순엔 확실한 계획과 과감한 실행으로 열매를 거두십시오. 건강에서는 호흡기와 어깨 관절을 관리하고, 금전에서는 기록 습관과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노란빛 옷과 58 숫자를 활용해 기운을 북돋우고, 회색 복장은 멀리 두면 좋겠습니다. 흉일엔 침묵과 절제가, 길일엔 당당한 도전이 답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 달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활짝 열어줄 이번 달의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한 분의 꿈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온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달 영상에서 더욱 빠르게 기운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달기 새벽을 알리듯이 여러분의 하루가 누구보다 먼저 밝아지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